Hello everyone, I'm Susan Lee M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Many sports are not only physically demanding, but mentally challenging as well. And cue sports or billiards are just those kinds of strategic sports where if you know your math, then you will excel at the sport. My guest today is known as the Queen of Billiards, and she is one of the top female professional pool players in all of the world. Join me for an exclusive interview with Kim Ga-young. Kim has to collect herself right now because Well, that's what I thought. give herself a shot on the three. The way she looked at it, it was like she couldn't get by the 8. That is some confidence there. That is 20-year-old nerve and some confidenc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니까 실물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믿을 수는 없지만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당구 선수로서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정말요?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뭐 스포츠 선수들, 뭐 음악인들 많은 분들 많이 모셨는데 김 선수처럼 그 세계 그 정말 1위 하는 당구 선수도 처음이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당구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네. 김 선수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네. 아주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셔서 저한테는 또 되게 영광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직 3쿠션이라는 이제 종목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요. 포켓볼은 아직까지는 좀 알릴 기회도 적었고, 저도 제 성적 내느라 외국에서 바빠서 이런 것에 대한 신경을 못 썼는데, 이런 또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뭐 올해만 해도 여러 번 그 국제 대회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먼저 2월달 대회에서 우승한 거 너무 축하해요. 예, 감사합니다. 미국 대회. 네.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WPBA라는 연맹이 있고요. 그거는 미국 이제 여자 프로 투어고요. 저희 첫 번째 경기가 2월달에 있었고, 예. 그 경기에서 우승을. 네. 근데 우승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그 당구를 치게 되면서 정말 우승을 계속 해오신 정말 그 세계 1위 랭킹을 어릴 때부터 하셨죠. 국내 랭킹 1위는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랭킹 1위는 아니지만 처음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게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당구 선수로서 이렇게 세계 대회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 국내외에 이렇게 정말 그 권위 있는 대회들이 많지만 그 세계 대회만큼의 그 비중을 잡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김 선수는 그 뭐 2004년, 2006년 또 우승을 또 하셨고 또 2012년에도 챔피언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우승을 한 사람들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김 선수의 어떤 그 넘버 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은 일단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열정, 예. 그리고 끈기, 예.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사실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안 했겠죠.
재미있고 즐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 열정하고 끈기가 필요했겠죠. 예. 이 선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생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외로웠어요. 뭐 팀 스포츠보다는 정말 혼자서 이걸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스트래티자이징하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열정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제가 선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 가는 길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왜냐면 길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당구 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은 누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한 번은. 그래서 나는 이미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갔을 때 또 그만한 또 만족감, 네, 성취감 더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던 네, 만큼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우승을 할 때만큼 그 처음처럼 느껴지지는 않죠. 아닌가요? 좋기는 너무 좋았는데요. 네. 이게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처음 우승했을 땐 정말 외로웠어요. 시합도 혼자 나갔고 아무도 그러니까 한국 선수 한 분밖에 안 계셨고 뭐 지금 영상도 거의 못 찾아보실 거예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혼자 태극기 올라가서 한국 사람을 같이 누가 이렇게 부르고 해줄 사람이 없나? 제가 애국가를 찾아드렸어요. 거기서 애국가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주최 측에서. 네. 그 보통 다른 한국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근데 없어. 애국가가 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찾아줬거든요. 직접. 그 정도로 혼자였어요. 너무 외로웠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화 통화로 아빠하고 한 게 다였고. 근데 그 다음번 우승을 할 때는 부모님이 다 대만에 오셨어요. 대만에서 한 거였는데 그때는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당구를 엄마 나 이만큼 늘었어, 아빠 나 이만큼 늘었어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또 가까운 데서 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온 가족이 다 있었어요. 동생까지. 정말 그래서 뿌듯했을 것 같아요. 아주 상반된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죠. 네. 끝나고 나서 대회장에 부모님들 다 들어오셔서 사진 찍고 이랬으니까 그때는 또 사진도 많이 있고 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또 있지 않나요? 수고했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 얘기를 잘했다라는 말씀도 잘 안 하세요. 수고했다. 근데 이 당구라는 거는 그냥 그 놀이가 아니라 네. 이거는 그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를 보면 다 뭐 유니폼을 입는다라든지 이렇게 좀 편안한 그 뭐 티셔츠 같은 거에 그 로고도 달리고 그런 걸 이렇게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당구만큼은 그런 걸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신사 스포츠라고들 영국에서부터 뭐 시작된 얘기를 그런 신사 스포츠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은 좀 정장스러운 좀 약간 포멀한 느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남자 선수든 여자 선수든 그 예전부터 그렇게 또 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저희가 시합을 할 때 드레스 코드라는 게 예,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뭐 일단은 청바지나 이런 운동복이 아닌 옷을 네. 네. 입어야 돼요, 저희는. 네.
어렸을 때부터 당구를 배웠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당구 선수의 꿈을 이렇게 꾸게 됐는지. 아버지 영향으로 이제 집에서 당구장을 하고 또 아버지가 또 당구 선수셨고 해서 당구는 그냥 되게 익숙했고요. 항상 그냥 옆에 있는 거였고 익숙했고 그래서 뭐 이걸 특별히 배워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당구장에 있고 당구 공을 만지는 게 되게 익숙했었고 원래 인천에서 컸죠. 인천에서. 네, 근데 네. 처음 당구를 치기 시작한 게 네, 뭐 인천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치기 시작한 거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뭐 시작하게 됐고 아버지가 저한테 권유를 하신 이유는 원래는 저는 유도를 참 배우고 싶었어요. 유도요? 네, 유도. 오. 멋있잖아요. 그쵸. 아빠가 네. 또 유도 선수셨어요. 대학교 때까지. 오. 그래서 유도를 배우고 싶다 나는. 그리고 막 저는 그러니까 막 남자애들이 막 여자애들 괴롭히고 이러면요 가서 막 도와주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등치가 좀 큰 편이어서 그때도 어렸을 때. 근데 유도를 배우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유도를 잘해도 힘센 남자 제압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아버지가 알고 계셨고 이제 부상도 아무래도 많고 그리고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가 없잖아요, 남녀가. 저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좀 대등한 뭔가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당구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힘보다는 기술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열심히만 하고 잘하면 남자랑도 아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가 있다는 생각에 네, 아버지가 권유를 하셨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수로서 활동한 지는 꽤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세계의 그 탑 랭킹 여자 그 풀 플레이어가 됐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뭐 이거 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일단은 뭐 환경의 영향이 가장 컸고 그래서 당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원래는 목표가 저는 4구하고 3쿠션을 먼저 쳤었고요. 목표는 4구 2000점을 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시합을 나가고 싶은데 이게 여자 시합이 없는 거예요. 4구나 3쿠션은. 한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재미가 좀 없다. 혼자 연습만 열심히 하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누구랑 이렇게 좀 싸워서 이기고 그래야 재밌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포켓볼 시합에 대한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나가봐야겠다. 물론 내가 그 당시에 포켓볼은 못 치지만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우리 아빠가 운영하시던 당구장에는 포켓볼 테이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당구장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룰만 좀 숙지를 하고 시합이 나갔는데 이게 아마추어 경기라서 이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렸죠. 그때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와우. 네. 그래서 우승을 하다 보니까 옳다 이거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포켓볼은 뭐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고 굉장히 잘 치는 여자분들도 많으시고 그 당시에 이제 딱 전향을 했어요. 이제 포켓볼을 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2000점이라는 목표를 잡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포켓볼은 그 점수가 없으니까 아빠랑 딱 얘기를 한 게 세계 챔피언이 될 때까지 하겠다고. 와우. 중학교 2학년 때.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때 이미. 그래서 얼마나 멀 줄도 모르고, 근데 감이 없죠, 그때는. 얼만큼 해야 되는지, 세계 챔피언이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목표를 그 세계 챔피언이 될 때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어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또 자신감이 그렇게 많았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있고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자신감이 있었다기보다는 좀 두려운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이게 가기까지 얼마나 뭐 힘들고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세계 챔피언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아빠랑 저랑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 목표를 좀 높게 잡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점이라는 4구를 칠 때 그 2000점이라는 점수도 국내 여자 선수는 없었어요. 2000점을 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 또 그걸 상상을 못하죠. 2000점을 여자가 친다는 걸. 그리고 포켓볼을 시작을 했을 때도 당시에 우리나라 여자 선수는요, 외국에 나가서 1승의 경험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나 세계 챔피언 될 때까지 치겠다고. 그럼 모든 자세를 아버지가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당구를 치면서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제대로.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 자세는 그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자세도 좀 달라지고, 또 이제 선수가 되면서 사실은 뭐 책에 나와 있는 자세가 모든 사람한테 맞진 않거든요. 그게 기본이 된다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아버지가 알려준 데서 조금 많이 이제 벗어나 있기는 한데, 기본이 뭐라는 건 제대로 배운 거죠, 그때 아빠한테. 네. 그 기본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되는 예를 들면 뭐 발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손의 각도라든가 뭐 시선이라든가 네. 가장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일단 뭐가 좋은 스탠다드, 제일 기본적인 자세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왜 또 네. 그게 기본이 되는 거고, 왜 그게 중요한지, 그래야 이제 부상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요, 빨리 늘어요, 기술도. 어떤 운동이든 간에 빨리 늘고. 혹시 저한테도 그 당구의 그 기본적인 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수전 얼굴 보니까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네.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안 하지만 이 폼, 폼. 네, 특히나 또 여자분들은 이 또 폼이 예뻐야죠. 그래도 네,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기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일단 딱 자세 잡았을 때 그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제가 그 일단 당구의 그 기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김 선수한테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딱 또 여기 또 당구대가 딱 절묘하게 또 여기 딱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 폼은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네. 이 자세는 예쁘게 딱 나와야 되니까 기대가 제가 또 되는데. 그것만큼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저 가르쳐 드릴 때는 저 좀 이렇지 않아요? 네.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네. 네. 와, 당구 친다. 네. 뭘부터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을 치기 전에 네. 가장 중요한, 안 다치면서 오케이. 또 기술이 빨리 늘으면서 네. 딱 봤을 때 이쁜 폼을 오케이. 일단 만들어 드려.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니까 무용. 네, 그걸 일단 제가 만들어. 김 선수한테 제가 다 맡길게요. 네, 맡겨만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 네. 네, 일단은 큐를 하나 딱 오케이. 드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이거 큐 없이 갈게요. 네. 일단은 큐는 옆에 두시고요. 다리 스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은 어깨 넓이만큼 오케이. 벌리시고요. 네. 그다음에 왼발이 한 발 앞에. 이렇게 힐을 신고서 해도 괜찮은 건가요?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요. 네. 힐을 신다 보면 아무래도 흔들리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엎드렸을 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좀 안정적인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선수들은 다 이제 굽이 없는 걸로. 대부분 이제 낮은 걸 많이 신죠. 네. 오케이. 네. 그럼 일단 그렇게. 네, 한 발 한 발 앞에 앞에?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45도 정도로 틀어주세요, 양쪽 네. 다. 양쪽 그 다? 상태, 예, 양쪽 다. 그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게 한번 당구대를 향해서 엎드려 보세요. 왼손에 힘 많이 안 주시고요. 그냥 네. 가장 편안하게 어디 하나 이렇게 뭐 불편한 데 없이 네. 가장
좀 어색한데. 그럼 좀 더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예. 자, 가장 네, 편안하게 이렇게? 힘 많이 주지 네. 마세요. 이 네. 손에. 네. 그냥 떠도 될 정도로. 예, 조금 네. 더 엎드려 주시면 더 좋고요. 요렇게가 왼손까지예요. 네. 그리고 오른손은요. 네. 요렇게 수직으로 올려주시면 되는 요렇게요? 거예요. 예. 아. 어디 이 상태에서 지금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이런 자세를 취해본 적이 없었어. 네, 이제 일어나 주세요. 제가 네. 이제 큐거리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 자세로 항상 공을 보면은,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 자세로. 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중심이 쏠리지도 않고, 네. 너무 뒤로 가지도 않게. 아, 가운데. 가운데. 네. 오케이. 이 정도로 도와주시면 스트레칭도 돼요. 되고 좋네요. 많이 너무 많이 네. 되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래요? 어느 정도 편안하셔야 오케이. 돼요. 네. 오케이. 그리고 네. 큐거리. 큐거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이걸 이렇게 구부려요? 네, 구부려서 요 구부린 데다가 엄지를 요렇게. 아, 그리고 요 닿는 부분을 네. 여기에. 이렇게 예, 붙이면 그렇게 하시면 오. 되시겠습니다. 네. 저의 손이 평생 이렇게 스트레칭이 돼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왼손은 잡으시고요. 오른손은 가볍게 계란 쥐듯이. 계란 쥐듯이, 네, 이렇게 이렇게. 손목에 힘 빼시고요. 네, 이렇게 계란 쥐듯이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네. 이제 여기가 큐걸인데요. 네. 요 사이로 큐가 왔다 갔다 하는 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보다는 약간 아, 요런 약간 식으로 틀어서, 모양이 네. 돼야지. 예. 이렇게 옆에 잡고 자신 있게 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기왕 치는 거. 하나, 둘, 셋, 넷. 예! 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들어가야 재밌어요. 와, 네. 김 선수가 아니었으면 저 진짜 이런 거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근데 너무 잘 따라주셔가지고 하실 수 있었던 것 너무 같아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아. 근데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당구를 치는 사람을 보면 그 브레이크샷이 진짜 멋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좀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아, 한번 시범으로. 그럼요. 오케이. 보여드려요. 네. 와우. 들어가. 고고고고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탑이면은 외롭다. 이렇게 넘버 원이면 외롭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탑이 됐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것 같아요? 처음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을 했을 때가 21살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엄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네가 세계 챔피언이 된다면 너의 당구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도 말을 붙이지 않으마. 네 마음대로 해 그때부터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뭐 그 전까지는 뭐 계속 이제 막 뭐 연습해라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너 뭐 운동해라, 너 웨이트 그거밖에 안 해도 되겠냐, 뱃살이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많으셨는데 네. 딱 그 순간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기억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당구 잘 친 사람이 누구라고 이랬어요 아버지한테. 그때 이제 느낌이 딱 오신 거죠. 네, 우리 딸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당구에 대해서 너한테 이제 할 말이 없다. 수고했고 이제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요 지금도 막 이러는데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너무너무 당구 치는 게 힘들고 너무 막 그동안 뭐 대만도 혼자 갔고 미국도 혼자 갔고 너무 외롭고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혼자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처도 많이 받을 일이 있었고 그렇겠죠. 예. 막 너무 그런 생각들이 다 겹쳐서 나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뭐 당장 뭐 1등의 자리에서 내가 올랐기 때문에 뭐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와 이제 어떡하지? 이제 나 여기 이제 일단 왔어. 이게 목표였고 여기 왔어.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네, 두려움보다 처음 섰을 때는요.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뭘 해야 되지? 이제는 예전엔 아빠가 앞에서 다 어드바이스 해주고 앞에서 다 끌어주고 이랬는데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이게 내가 얻고자 했던 거거든요. 자유. 두려움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떠오르면서 좀 약간 이렇게 감정이 좀 그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자식이 있고 하거든요. 과연 내가 나중에 시집을 가서 내가 부모가 된다면 우리 아빠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비인기 종목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당구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제가 시작을 할 때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밀어주셨어요. 당구 선수가 될 수 있게. 반대도 전혀 안 하고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나는 내 자식이 만약에 나중에 막 별로 인식이 안 좋은 운동을 한대요. 그럼 이거 100% 이렇게 밀어줄 수 있을까? 네, 밀어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셨던 그때 결정에 대해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바로 외국을 나갔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믿어주셨길래 18살밖에 안 된 여자애를 그래 야 너 한번 가서 해봐라 라고 흔쾌히 보내주셨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한 약속을 안 지키신 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굉장히 엄하셨어요. 저는요 나시티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벗고 다니지 굉장히 그러냐고. 엄격하게 그리고 키우셨네요. 요즘에는 예.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메이크업 조금씩 하고 뭐 머리도 염색하고 어머 저희 집은 난리가 나요. 근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항상 19살이 지나면 너 마음대로 해. 그땐 네가 다 벗고 다닌다고 해도 뭐라고 말 안 해.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부분은 19살 때까지만 얘기를 한다고 하셨고 당구에 대한 부분은 21살 때 아니 세계 챔피언을 될 때까지만 얘기를 하겠다. 참견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두 개 다 확실하게 지키셨어요. 와. 그 제가 진짜 일부러 네.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 앞에서 일부러 빨간색 이제 나시를 입고 뭐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일부러 이제 아버지가 반응이 없으시니까 얼굴 표정도 이게 딱 했더니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내 속은 아니라고. 네가 뭘 하고 다니고 어디 네가 죄를 져도 그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와. 근데 나는 과연 내가 나중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뱉은 말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만한 믿음을 내 자식한테 내 가족에게 줄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要介绍的是来自韩国的好手 ，Ladies and Gentlemen, two-time champion of N-Weight, winner of Women's World Temple Championship 2012, from Korea, Jin Jia-in. 김 선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만에 가셨잖아요. 거기서 거의 한 1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어땠었어요? 그 18살 때 처음으로 정말 혼자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게 보통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어땠어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버지한테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랑 막 두려움보다는 해방이다 일단. 해방이다. 더 이상 내가 당구를 못 치고 연습을 하루에 8시간을 안 해도 나를 혼낼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 두려웠던 거는 많이 생각을 못하고 갔는데 이제 가고 나니까 이제 몰려오는 거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혼자 아프고 막 이러면 좀 막 서럽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자꾸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더 아프고 더 힘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저는 돌아갈 거예요. 네, 그때로. 근데 그때는 왜 대만으로 아버지가 보냈었어요? 그 뭐 미국도 물론 나중에 미국에도 가셨지만 네. 왜 대만이었죠?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이기고 싶고 존경을 하는 선수가 대만 선수였어요. 여자 선수 중에. 남자 선수도 대만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세계 선수권자가 있었고 누구였었죠? 그 여자분이? 남자는 조풍방 선수고요. 여자 이름은 류신메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랑 굉장히 둘도 없는 진짜 언니 동생 사이인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거의 뭐 영웅이었어요. 네. 저같이 자신감 많던 그랬던 애가 그분 당구 치는 걸 보고 완전히 거기 빠져들어서 나 이 사람처럼 당구 치고 싶다. 나 이 사람 한 번만 이겨보고 싶다. 그 생각에 나는 처음에 이제 대만을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대만 당구 연맹 회장님이 예쁘게 보시고 너 혹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쁘게 보시고 너 혹시 당구 더 배우고 싶으면 대만에 와라. 네, 그래서 옳다구나. 난 졸업을 하면 여길 가야겠다. 거기 가서 그 언니랑 한 10번 치면 한 번은 이기겠지. 근데 1년에 한 번, 2번 쳐가지고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 10번 치면 한 번 이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2번 이길 수 있는 거고 가자 여기로.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때 갔을 때는 중국어를 어떻게 잘 했었던 건가요? 언어의 그 장벽 때문에 좀 힘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어 이런 거보다는요. 처음엔 혼자 밥 먹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당구 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혼자 항상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재밌잖아요. 혼자 연습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항상 혼자만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아빠 보는 앞에서 이제 무서운 아빠가 딱 앞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서 하루에 8시간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 가니까 어머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쳐도 계속 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게임을 한다는 게. 근데 그 게임을 하게 되면서 나의 실력이 과연 그 세계 챔피언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문이나 좀 그 걱정은 혹시 안 했었어요? 네, 한 번도. 네, 그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열심히만 하면. 그래서 훈련을 진짜 너무 막 열심히 하다가 저 현재까지 지금 이제 제가 30 넘게 살이 될 때까지 한 번 딱 병원에서 링겔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만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이대로만 하면 나는 이제 뭔가 될 것 같고 막 그런 자신감도 넘쳐나고 그래서 연습 계속 하다가 이제 탈진해갖고 한번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좌절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머 나도 난 내가 되게 체력 좋고 안 쓰러질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쓰러지는구나. 이게 너무 신기했고. 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가 이제 날아가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니까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연습을. 그래서 그럼 조금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에서 이제 연습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확 풀어진 거죠. 가니까 막 칠 사람은 많지. 뭐 한국에선 딱딱 몇 시에 나와서 연습해서 몇 시에 집에 가는데 뭐 그거 컨트롤 주는 사람도 없지. 막 게임은 재밌지. 막 맨날 연습할 건 계속 나오지. 막 이러니까 그럼 그때는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와, 이게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다 연습을 했고요. 와. 뭐 테레비 한 번, 뭐 영화 한 편 본 기억이 없어요. 와. 그리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진짜 뭐 오아시스 만난 그런 기분? 여기가 내가 살 곳이로구나. 네,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연습 시간은 정말 말로 하자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왜냐면 너무 집에 가면 벌레 이렇게 너무 친구들도 많고 혼자고. 이게 그 습하고 싫으니까 이제 당구장에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있고 그 당구를 칠 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정말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만 당구 칠 수 있을 정도로만 딱 자고 나와서 다시 당구장. 그럼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그 내내 그런 생활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 대만 가서 한 1년 정도? 근데 사실은 그때 당구가 제일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뒤로는 내가 체력 분배를 해야 되고 이 시간에 내가 잠을 좀 자야 되고 이게 더 효율적이구나. 예, 그거는 이제 뒤에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미친 거죠 그때는. 미쳤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그때 미쳤었어요 정말. 미국에 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죠? 프로 생활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대만에서 그 제가 뛰어넘고 싶었던 그 선수를 어느 순간 이제 뛰어넘은 거죠. 제 승률이 더 좋아졌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전설이라 불리는 또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 선수이긴 한데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앨리슨 피셔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다. 이 언니 잡으러 가야지 이제. 대만 언니 잡았으니 류신메이 선수를 이겨냈으니 이번에는 이제 앨리슨 피셔 선수를 한번 이겨보자. 이제 더 이제 당구에 대한 정보랑 지식도 많아지고 했으니 한번 가서 해보자. 그래서 또 이제 더 있으면 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 생활에 익숙해지면 더 두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얼른 이제 미국으로 2년 만에 대만 간 지 2년 만에 미국으로 가게 됐죠. 미국에 갔을 때는 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퀄리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수 시합을 바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아마추어 중에서 좀 잘 치면 그냥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그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가서 알아서 가져갔던 돈 이제 퀄리파이 하면서 다 쓰고 거의 빈털터리가 될 뻔했죠. 그 와중에 US 오픈에서 준우승을 하는 바람에 살 수 있었어요. 사실 그거 시합 나갔을 때 제 수중에는 딱 500불 있었어요. The US Open time.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가서 미국 간 지 6개월 만에 이제 빈털터리가 될 뻔했는데 또 거기서 이제 준우승을 하는 바람에 그 뒤로는 한 번도 이제 그렇게 50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선수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승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배고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막 세계 챔피언을 하면은 그 막 다른 스포츠처럼 이렇게 좀 약간 부귀영화도 좀 누릴 수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스폰서 같은 경우에도 아주 탑 클래스 선수들 외에는 좀 갖기가 어려워요. 뭐 생활은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지금 인천시 시체육회에 소속이 돼 있어서요. 이제 그쪽 소속 선수로 뛰면서 또 나름대로 스폰서도 받고 있으면서 또 뭐 사실은
상금은 크게 도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요. 네. 그 이제 여자 프로 그 풀 플레이어에게 그 연금을 주는 경우는 딱 김 선수한테 주는 걸로 또 한 번 들었어요. 여기서 잘라.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체육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당구 선수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유일하게 체육 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올림픽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올림픽은 아예 없고요. 당구 종목에서는 아시안 게임이랑 세계 선수권 대회가 들어갔었는데 아시안 게임이 또 올해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세계 선수권 대회만이 유일하게 연금 포인트에 합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30점이 넘어가면 이제 평생 이렇게 받을 수 메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요. 이제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다들 받고 네.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일시불로도 가능해요. 받을 수 있는 게 일시불로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게 돈의 액수를 떠나서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구도 스포츠다. 당구 잘 치면 국가에서 연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서 당구 홍보도 많이 하고 어린 선수들이 아니면 어린 당구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어필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본보기가 좀 돼서 어머님들, 학생들 당구 스포츠고요. 이거 하면 나라에서 잘하면 연금도 주고요. 당구의 대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 김 선수는 대학교 4학년생 맞죠? 네. 지금 거기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죠? 저는 레저 스포츠 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많은 선수들이요 실전에는 강할 수 있겠지만 이론에 대해서 또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지식이 또 그만 실력만큼 또 없는 사람들이 있고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이론과 실전에 겸비한 지도자면 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론 공부를 좀 더 하고자 그쪽으로 가게 됐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선수 생활에 집중을 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뭐 다시 공부를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때는 반드시 또 대학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대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굳이 안 다녀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시고 또 한국의 그 당구만큼은 정말 김 선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라이벌들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잘하는 분인데 대학교를 이렇게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네.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는 거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았어요. 너무 긍정인가? 이건 아니 많이 바쁘지 않아요? 바쁜데요. 뭐 그게 그렇게 뭐 두렵거나 하지는 않고요. 제가 또 어느 정도 저는 성적을 다 내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성적이 없는데 학교 생활을 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적은 어느 정도는 이제
내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온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좋은 선수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되지는 못해요.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는 완전하게 달라요. 굉장히 많은 좋은 지도자들이 선수 출신이 아닌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면 또 그럴 만한 교육을 받아야겠죠. 반드시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으면 뭐 좋은 선수들은 다 지도자 하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지도자 되는 게 꿈이라면은 이렇게 나의 약점, 장점을 알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줘야 정말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잘 배울 수 있나 그런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했지만은 나에게 뭐 부족한 점, 이렇게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어떤 점이 좀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거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보다는요, 이해하는 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멘토가 되어주신 또 다른 선배 선수분이 계세요. 현지원 선수라는 한국 선수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너에게 만약에 지도자가 네가 되었을 때 약점이 하나 있다면 너는 잘 못하는 걸 이해 못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잘했기 때문에 누가 그걸 잘 못했을 때 너는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나는 참 사람들이 못할 때 왜 저 사람이 못할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가한테 선생님이 되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려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저 상황에선 저게 안 됐고 뭘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저 사람이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고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설명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네. 다시 또 당구 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라고 하면 좀, 당구가 싫어서 아니요가 아니라요. 뭔가 다른 거에도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요. 이거에 재주 있는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 봤으니까 다른 거에 제가 하면서는 정말 참 나 진짜 다 못하는구나. 나 되게 재능이 진짜 이거 아니면 뭐 했어? 당구 아니면 뭐 했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는 한번 내 생이 있다면 한 번쯤은 다른 거에도 좀 재주가 있는 사람이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당구가 뭐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는 선생님이에요. 당구가 제 인생이든 당구든 뭐 모든 걸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든 다 거기서 배웠고요.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당구 외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많이 대입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상대편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며, 이런 것까지도 내가 당구를 칠 때는 내가 어땠지. 왜냐면 가장 저하고 항상 옆에 있어준 건 얘거든요. 항상 한시도 빠지지 않고,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좋을 때 부모님은 마음속에 항상 계셨지만 옆에는 계셨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있어줬던 건 얘였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모든 걸 이 안에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김 선수를 이렇게 만나고 당구도 배워볼 수 있고 포음을 아주 멋있게 배울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제가 항상 김 선수를 생각하면서 당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너무나 솔직하고 이렇게 너무 자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줘서 정말 전 큰 팬이 됐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항상 이렇게 멋지게 당구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오늘 나와줘서 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